어머니는 제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 엄마 행세하세요. 30년 키운 아들이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진짜 부모님을 찾았어요. 그분들은 재벌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저를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로요.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재벌 부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요.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들 민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밥 먹어. 네, 엄마. 민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30살. 대학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한 지 2년째였죠. 엄마, 오늘 찌개 맛있다. 많이 먹어라. 요즘 야근 많이 한다며? 어,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에서 처음 민혁이를 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2살 배기 아기였죠. 울지도 않고 조용히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그렇게 결심했고 혼자서 30년을 키웠습니다. 남편도 없이 친척 하나 없이 청소일, 식당일, 공장일 못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팼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혁이가 대학 졸업장을 받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그리고 지금 민혁이는 회사 다니며 제법 월급도 받고 효자 노릇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얘기가 있어. 어? 뭔데? 엄마, 놀라지 마. 나 내 친부모 찾고 싶어.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친부모? 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알고 싶어.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 엄마 서운하지 않아? 서운하긴. 근데 네 마음 이해해. 네가 알고 싶다면 찾아봐야지. 민혁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저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아. 친부모 찾아도 민혁이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친부모가 나타나면 민혁이가 절 떠날까봐. 2달이 지났습니다. 민혁이는 입원 기록을 조회하고 고아원에도 연락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민혁이가 실망하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가 퇴근하더니 흥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연락 왔어. 무슨 연락? 내 친부모님, 날 찾고 있었대.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입양 정보 사이트에 내가 글 올렸잖아. 거기 보고 연락 오셨대. 엄마, 나 만나보고 싶어. 저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혁이가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중년의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여자는 명품 가방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민혁이 친부모입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저는 어색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부부는 민혁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혁아, 정말 우리 아들이 맞구나.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민혁이는 감격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는 하셨나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여기 결과서 있습니다. 99.9% 일치해요.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정말 친부모인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사기관 이름도 생소했고 도장도 흐릿했습니다. 이 검사기관은 어디에 있나요? 아, 그건 개인 병원인데요. 저희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남자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민혁이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엄마 그만해 라는 눈빛. 그날 이후 민혁이는 자주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혁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래. 재벌? 응, 건설회사 운영하시는데 엄청 크대. 나 재벌 아들이야. 민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재벌이라니? 그럼 왜 30년 동안 찾지 않았을까? 일주일 뒤 민혁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녁 뭐야? 김치찌개. 또 찌개야? 아, 진짜 매일 찌개네. 민혁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좋아한다고 했잖니. 아, 그게 언제 얘긴데. 나 이제 다른 거 먹고 싶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혁이는 예전에 절대 이런 말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심한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친부모님이랑 살 거야. 뭐? 아버지가 강남에 집 있다고 하시는데 나보고 같이 살래. 미녀가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니? 엄마는 왜 자꾸 반대해? 질투야? 질투가 아니라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사실이잖아. 엄마는 날 입양한 거고 내 진짜 부모는 따로 있어. 민혁이는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30년을 키웠는데, 30년을 헌신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혁이는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엄마, 이 집 명의 나한테 이전해줘. 어느 날 민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이 집 나한테 명의 이전해달라고. 왜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사업 확장하시는데 담보가 필요하대. 이 집으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나중에 10배로 돌려준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녀가, 이 집은 엄마가 30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야. 네가 대학 다닐 때 대출까지 받아서. 그래서 엄마가 날 키웠으니까 평생 은혜 갚으라고? 그게 아니라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난 이제 엄마 도움 필요 없어. 내 진짜 부모님이 계시니까. 민혁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나 넘기고 이제 그만 엄마 행세해.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행세? 어, 엄마는 그냥 날 잠깐 맡아 키운 거잖아. 이제 진짜 부모 찾았으니까 각자 살자. 저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고아원에서 처음 안았던 그 아기. 밤새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 병원 없고 뛰어갔던 그 아이. 학교 입학식, 졸업식, 생일, 명절,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게 엄마 행세였나요? 미녀가,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근데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이제 그만 집착해. 민혁이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칠 뒤 제 친구 은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은숙이는 변호사였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민혁이가...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은숙이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수연아, 이상해. 뭐가? 그 친부모라는 사람들 DNA 검사 결과 다시 보여줄 수 있어?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숙이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가짜야. 뭐? 이 검사기관 존재하지 않아. 내가 확인해봤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 요즘 입양아 대상 사기가 많거든. 재벌 행세하면서 접근해서 재산 빼먹는 수법이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혁이가 속고 있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커, 수연아. 우리 제대로 조사해봐야겠어. 은숙이는 즉시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태준, 사기 전과 3범. 한미란, 사기 공모 전과 2범. 수법, 입양아 명단 불법 입수 후 친부모 사칭, 재산 갈취. 저는 보고서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수연아, 빨리 민혁이한테 말해야 해. 근데 민혁이가 믿을까? 요즘 나한테 말도 안 하는데. 그래도 해봐야지. 이대로 두면 민혁이 재산 다 뺏길 수도 있어. 저는 민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혁아, 엄마야. 잠깐 만나자. 무슨 일인데? 중요한 얘기야. 네 친부모에 대해서. 알았어. 내일 저녁에 집으로 갈게. 다음 날 저녁 민혁이가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뭔데? 민혁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이거 봐. 네 친부모라는 사람들. 사기꾼이야. 뭐? DNA 검사 결과도 가짜고 저 사람들 전과자야. 입양아 대상으로 사기치는 전문 범죄자들이라고. 민혁이는 보고서를 휙 던져버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민혁아, 이게 증거야. 제대로 된 병원에서 DNA 검사 다시 해봐. 아, 엄마 왜 이래? 내가 좋은 부모 만난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네가 속고 있다고. 닥쳐. 엄마는 질투하는 거야. 내가 재벌 아들이 되는 게 싫은 거지? 민혁이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같은 가난뱅이가 내 엄마인 것보다 재벌이 내 부모인 게 훨씬 나아. 엄마는 그게 싫은 거잖아. 그 말에 저는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혁아, 이제 그만해. 난 내 진짜 부모님만 믿을 거야. 민혁이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난뱅이, 날 그렇게 생각했구나. 일주일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청구 취지, 사기죄 및 손해배상. 민혁이가 절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재벌 집안 출신임을 숨기고 30년간 원고를 양육하며 원고의 친권자인 양 행세를 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며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저는 소장을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기라니. 내가 민혁이를 사기친 거라고? 은숙이가 달려왔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은숙아, 민혁이가 날 사기꾼이래. 정신 차려. 우리가 이기려면 진짜 친부모를 찾아야 해. 진짜 친부모? 응. 30년 전 입안 기록 다시 추적해보자. 진짜 친부모를 찾아서 DNA 검사하면 가짜 친부모는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친부모를 찾아야 해. 은숙이와 저는 고아원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30년 전 자료는 대부분 소실됐지만 다행히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 박민혁, 친부모 박철수, 이순자, 주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시골 마을 작은 농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초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박철수 씨이신가요? 네, 그렇네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 전에 아들을 입양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안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 여자는 저를 보더니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소식이라도?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혁이의 진짜 부모입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거실, 오래된 가구들, 가난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 저는 민혁이를 30년간 키운 양어머니입니다. 민혁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민혁이에요. 저희가 지어준 이름. 이순자 씨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아들 잘 크고 있나요? 네, 잘 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가짜 친부모, 사기, 고소. 박철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나쁜 놈들, 우리 아들을 속이다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DNA 검사하면 되죠? 이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왜 민혁이를 입양 보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가난했어요. 박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사가 계속 망하고 빚은 늘어나고 애를 먹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좋은 집에 입양 보내는 게 애한테 나을 것 같아서. 30년간 하루도 안 그리운 날이 없었어요. 이순자 씨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부모였구나. 비록 가난했지만 아들을 사랑했던 부모. 저처럼. 일주일 뒤 법원 지정병원에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박철수, 이순자 부부와 민혁이의 DNA. 그리고 결과는 3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민혁이는 여전히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가짜 부모 데려온 거 다 알아. 법원에서 망신당할 거야. 민혁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겠지. 재판 당일 법정에는 양측 모두 모였습니다. 저 은숙이 변호사.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김태준, 한미란 씨와 정민혁 씨의 DNA 일치율 0.
박철수 이순자 씨와 정민여 씨의 DNA 일치율 99.9.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김태준과 한미라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이 막아섰습니다. 김태준, 한미란 씨는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두 사람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우린 정말 민혁이 부모라고. 한미란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가 민혁이를 봤습니다. 정민혁 씨, 저쪽 두 분이 당신의 친부모이십니다. 판사가 박철수, 이순자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민혁이는 그들을 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부부. 농사꾼 차림의 소박한 모습. 저 사람들이요? 네, DNA 검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민혁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박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민혁아, 아빠야. 아빠? 30년 만이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박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혁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 이럴 수 없어. 제 부모님을 재벌이라고. 민혁아. 이순자 씨도 다가왔습니다. 엄마야, 네 엄마. 가짜야, 가짜라고. 민혁이는 소리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 민혁이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봤습니다. 민혁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민혁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아, 내 엄마.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입양 파양 절차 진행할 거야. 법적으로도 우리는 관계 끝이야.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혁이는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떼어내었습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난 네 엄마였어. 하지만 넌 날 가난뱅이라고 불렀고 엄마 행세하지 말라고 했지. 그게 네 진심이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 저기 내 진짜 부모님이 계셔. 가난하지만 널 사랑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그분들이랑 잘 살아.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이순자 부부가 절 불렀습니다. 정수현 씨. 네, 감사합니다. 30년간 우리 아들 키워주셔서. 이순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드님 잘 부탁드려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수현 씨는 저희 은인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전 더 이상 민혁이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인사를 하고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 달 뒤 입양 파양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모은 민혁이 사진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생일 케이크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모두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바깥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인생. 응원해주세요.